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할로윈 전략은 구독자님께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지 많이 기대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형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두 시장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모든 날씨에 통용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한국 시장부터 먼저 분석해 볼까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11월부터 4월까지와 5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들려드립니다. 1980년부터 코스피 지수에 11월부터 4월에는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아예 투자를 안 한 사람이 1년 내내 투자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반대로 40년이 넘게 5월에서 10월에만 투자하고 11월에서 4월에 투자를 안 했다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원금 손실만 발생했을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은 통상적으로 배당을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데 우리가 11월에서 4월에만 투자했다면 그 12월 말에 배당 수익까지 추가로 생길 수 있었고 투자하지 않은 5월에서 10월에는 자금을 예금하거나 단기 채권에서 투자해서 무위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는 11월에서 4월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5월에서 10월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자,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셔요. 손익비라는 것은 수익이 난 해의 평균 수익을 손실이 난 해의 평균 손실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1980년부터 계속 투자를 했다면 그 중에 29년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번 그 해에는 평균 27.68%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계속 투자를 했을 때 13년간은 손실이 발생했는데 평균 20.0%의 손실이 났죠. 그렇다면 코스피에 42년 동안 연속 투자한 투자자의 연간 손익비는 27.68 나누기 20, 즉 수익 나누기 손실이므로 1.38 정도가 됩니다. 이 손익비라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실력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고수는 벌 때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작게 깨져서 손익비가 높은 편이죠. 자, 여러분도 손익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해 보세요. 첫 번째, 돈을 번 해의 평균 수익 나누기 손실이 난 해의 평균 손실. 이쪽이 좀 낫겠네요. 네. 그리고 2번, 돈을 번 거래의 평균 수익 나누기 손실이 난 거래의 평균 손실. 이때에는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오늘 가격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셨나요? 손익비가 0.33
약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하면은 투자 실력은 마이너스의 손, 최하수에 해당하십니다. 손익비가 0.33에서 0.66 사이면은 투자 실력은 하수에 해당하시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러나 본인은 중수나 고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가로 닫고 라고 써 있네요. 네, 손익비가 0.66에서 1 사이이신 분은 투자 실력이 본전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잃는다. 가로 열고 상위 10%이지 안에 드는데 초고수인 줄 대착각. 가로 닫고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익비가 1에서 1.5 사이인 분은 투자 실력이 본전을 유지하거나 조금씩은 번다. 가로 열고 상위 3%이지 가로 닫고 라고 써 있고요. 손익비는 1.5에서 2 사이이신 분은요. 투자 실력이 고수,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분인데 상위 1%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손익비가 2에서 3 사이인 분은요. 투자 실력이 초고수이신데 최상위 0.3%지 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손익비가 3 이상이신 분은 두구두구두구 투자 실력이 투자의 신에 해당하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투자의 신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숫자가 3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의 신이 된다는 거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오늘 가격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요약하면 11월에서 4월은 승률도 높고 수익이 나면 크게 나고 손실이 나면 작게 나는 반면 5월에서 10월은 승률과 수익의 손실 분포가 거의 반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승률과 손익비가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할 때 하는 것이지 승률이 반반일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과 동일하게 분석하기 위해 역시 1980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S&P 500 지수를 비교합니다. 1980년도부터 1995년 사이와 1995년도부터 2022년 사이의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전체 42년 동안 11월부터 4월 사이의 수익이 5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을 고르게 능가합니다. 약 5% 이상 차이가 나죠.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5월에서 10월 사이의 구간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그 구간의 예금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11월부터 4월 사이에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미국 주식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빈번합니다. 미국은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큰 하락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5월에서 10월 사이에도 전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건이나 사고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테러, 2008년 10월의 금융위기가 있죠. 그러면 모든 계절에 통하는 한국형 올웨더와 헬로윈 전략의 결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수익이 나올까요?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은 11월부터 4월 사이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 투자로 돈을 버는 3가지 방법,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 중에서 마켓 타이밍 편을 듣고 계십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11월부터 4월 사이에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금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할로윈 전략과 모든 계절에 통하는 한국형 올웨더 전략을 결합했을 때 그 효과는 얼마나 더 커질지 궁금하시죠?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35%에서 45%로 올리고 5월에서 10월에는 35에서 25로 낮추고 그에 맞게 나머지 금이라든가 채권 등의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을 결합한 한국형 올웨더 전략을 만들어서 최대 손실인 MDD를 한 자릿수로 줄였습니다. 각 자산의 비중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11월부터 4월까지 사이와 5월에서 10월까지의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을 각각 변경해 봅니다. 각 자산의 비중을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각각 25, 25, 금은 15, 한국 중기채는 17.5, 미국 중기 채권은 17.5로 했었는데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25, 25가 아니라 10, 10으로 바꾸고 금도 15였는데 그대로 금은 15로 하고 한국 중기 채권은 17.5였는데 32.5로 올리고 미국 중기채도 17.5였는데 32.5로 올려봅니다. 그랬더니 최대 손실인 MDD는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7.2에서 변경했을 때는 7.5로 정말 한 자릿수로 선방을 하고 있죠. 수익률은 7.9, 연복리 수익률은 7.9%에서 무려 1.4나 높아진 9.3%로 개선이 되었죠. 비중 변경을 하시건 안 하시건 꾸준히 투자해서 연복리 효과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 손실을 맨 처음에 20 정도로 이 책에서 설정을 해놓았는데 점점 좋은 전략들을 합해 나가니까 평생 7% 정도 이하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 금, 채권의 예시로 자산 배분의 비중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로 돈 버는 방법 3가지,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까지 해결이 되었고요. 11월에서 4월 할로윈 전략, 그 다음에는 종목당 비중 변경이었죠. 3번째인 대망의 종목 산정.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주식에서 퀀트 투자를 통해서 연봉이 수익률을 좀 더 올릴 공리를 해야겠죠. 고지가 눈앞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투자로 돈 버는 방법 앞 2가지 다시 틀어놓으시고요. 좋아요, 구독